ITN FM. 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역곡시장에 꽃게 사러 나온 애기 엄마 정영지입니다. 일단은 그게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전철 타기 되게 깨름직하다라는 생각은 들죠. 제가 옛날에 충무로 살았었는데요. 한 10년 전쯤일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근데 그때도 충무로역에서 성면가루가 날린다고 그것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고 그때 성면가루가 발암물질로 세계에서 다 인정했다라고 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또 성면에 대한 문제가 또 지하철에서 이슈가 되는 거 보면 어떻게 지하철역에서 어쩔 수 없는 그냥 필연적인 건가 싶기도 해요. 매일매일 성면에 노출이 되고 있는 건데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서울시하고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기보다는 함께 이를 도모해서 빨리 문제 해결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도 환경부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의 시장의 소리는요. 지하철역에 남아있는 성면과 관련해서 역곡시장에 꽃게 사러 오신 정영주 주부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정면 승부에서도 어제 지하철 성면과 관련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만큼 위험한데 지하철 이용객들의 건강도 상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8종의 모든 역사 교과서 수정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 yes or no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사료고사님인데요. 저는 no입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문제가 먼저 제기되면서 나머지 7종 교과서까지 끌어들인 꼴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467님인데요. 왜곡 없는 역사 교과서를 위해서는 일단 다시 한번 모두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학사를 포함한 8종 교과서 집필진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자기네 입장과 정치적 성향을 펼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왜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다양한 의견 듣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 들어보죠. This is Mask, Alabama.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Look at me. I'm the captain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We gotta get him off this ship.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시리즈에 출전하는 두 팀의 미디어데이가 열렸죠? 네, 삼성하고 두산, 예,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삼성 유중일 감독 그리고 두산의 김진욱 감독이요. 사실 그 이전에 준 플레이오프나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때보다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 미디어데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요, 유중일 감독한테 김진욱 감독의 장점을 좀 꼽아달라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요. 네. 잘생기지 않았나 이런 답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유중일 감독이 올 시즌 그 개막 직전에 열렸던 미디어데이에서 우승 후보로 두산을 꼽은 적이 있거든요. 예. 김진욱 감독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온 거는 뭐 운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겸손한 대답을 했습니다.
감독들이 이렇게 좀 훈훈했던 반면에요. 네. 선수들은 아주 날카로운 기싸움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삼성 선수들은 일단 뭐 두산보다 삼성이 절대적으로 체력에서 앞선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두산의 유희관 선수가 우리는 3일 동안 충분히 쉬었고 지금 몸이 달아올랐다. 삼성이 3년 연속 우승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승하는 게 더 재미있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예. 삼성 배영수 투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두산하고 좀 악연이 있죠. 올 시즌 개막전에서 바로 삼성이 두산을 만났는데요. 네. 이때 선발이던 배영수 투수가 두산의 김현수와 오재원 선수한테 말루 홈런 2방을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막전 말루 홈런 2방이라고 해서 개만두라는 별명을 얻었거든요. 상당히 징크스가 있네요. 머릿속에 네. 트라우마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영수 선수가 이 선수들 내공으로 홈런 쳤던 이 선수들한테 꼭 복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는 내일 열리는 한국 시리즈 1차전 선발로 윤성환 선수를 그리고 두산은 노경은 선수를 선발로 예고를 했습니다. 윤성환과 노경은이 올 시즌 토종 투수 중에 최고 우완을 다퉜던 주인공들이라 예. 대결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요. 예. 재미있는 거는 두 선수 모두 상대 전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네. 윤성환 투수는 올해 두산전 1승 3패 평균 네. 자책점 5.91로 두산전에서 좀 부진했고요. 네. 노경은 역시 삼성전 2패만 당했고 평균 자책점은 4.97에 그쳤습니다. 보통요? 그리고 잠깐만요. 보통 예.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승리하는 팀이 우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결정적인 이유가 이 선수 둘 다 또 심지어 대구구장에서도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두 네. 선수 모두 이 포스트 시즌만 되면 강해지는 그런 또 강점이 있습니다. 감점이 있군요. 예, 네. 감독들이 아무래도 가장 믿는 선수를 선발로 내세운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선수들 내일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될 텐데 어떤 경기 할지 기대 많이 됩니다. 네. 타격 얘기는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타자. 어떤 얘기요? 타자. 네. 타자요? 예. 네. 지금 뭐 타선으로 보면은 두산 같은 경우가 그 정규 시즌에는 팀 타율 1위였거든요. 그래서 타선에서는 두산이 앞서고 경기 감각에서도 두산 쪽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이 타선은 두산 쪽이 아무래도 1, 2차전 경기 초반에는 더 앞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삼성도 라인업으로 볼 때 그렇게 만만한 타선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승엽이 한 방을 치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요. 오늘 유중의 삼성 감독도 이승엽 선수를 이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학선 선수 이야기 짧게 더 들어볼까요? 예, 양학선 선수 오늘 그 전국체전 남자 체조 이 도마 종목에 나왔는데요. 사실 양학선 선수가 그 21일에 단체전 하다가 오른쪽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을 정도로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았고요. 오늘도 테이핑을 하고 나왔는데요. 좋지 않은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1, 2차 평균 15.112점으로 금메달 따냈습니다. 3년 연속 이 부문 금메달이고요. 또 역도의 사재혁 선수가 그 지난해 런던 올림픽 도중에 인대를 다쳐서 굉장히 오랜 기간 1년 3개월 동안 재활을 했는데요. 이번 전국체전 역도 일반부 77kg급에서 인상, 용상 합계까지 우승 3관왕에 오르면서 부활을 또 알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 상습 정체구간 중심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진행 여전히 어렵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시속 20km 미만이고요.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여전히 정체 서행입니다.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따라 교통량이 많습니다. 지금도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신원윤역까지 양막 밀려 지나고 있고요. 다시 강남역을 지나 역삼역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테헤란로도 삼성역 방면 포스코에서 삼성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 르네상스에서 강남역 쪽으로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반포대로도 서초역 사거리부터 강남 서모병원까지는 양 방면이 밀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는 야구 이야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들었지만요. 한국 시리즈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삼성 라이온스와 두산 베이스 경기 전망 좀 더 집중적으로 마혜영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 의원님은 한국 시리즈에 몇 번 출전해 보셨나요? 네, 한국 시리즈 제가 총 4번 뛰어봤네요. 4번이요. 금방 네. 생각이 안 나시는 건 또 왜 그래요? 네.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요? 네. 95년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몇 년도였는지 좀 되게 그렇습니다. 가물가물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과 두산 한국 시리즈 티켓이 지금 보면은 거의 다 팔렸는데 이것부터 여쭤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국 시리즈에 열광하는 거 과거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 2-3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예. 이제 우리나라 야구의 어떤 위상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도 이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예. 그 메이저리그 출신들의 승부에서도 좀 뒤지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박찬호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네. 그다음에 지금 조신수, 유현진 이런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국내 리그의 어떤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왔고요. 아,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각 팀의 어떤 스타들이 좀 많아졌죠. 네. 마 의원님 뛰실 때보다 수준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설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설을 할 때는 일단 네. 현장에 많이 나가면 네. 예, 그 준비가 잘 되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좀 시간을 많이 좀 투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 베어스 한국 시리즈에 올라왔는데 4위에서 올라온 거죠? 네, 4위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4위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서 우승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그럼 마 의원님께서는 이 없는데 네. 역시 없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이변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변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네. 예, 이변 가능성이 있는데 쉽지는 않다는 것이 이제 의견이고요. 네. 지금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3, 4위전 거치고 또 2위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서 2위랑 또 승부를 해야 되고 예. 결국은 지금 두산은 벌써 힘든 경기를 9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 9경기를 치르면서 전체적인 투수진의 소모가 많았고 네. 야수들이 이제 지쳐 있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요인인데요. 네. 정말 뭐 두산이 어떤 그 투혼을 발휘한다면 네. 이번 시리즈가 7차전에 가서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체력전이라는 거 앞서 두산이 많은 경기를 치른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굉장히 영향을 줍니까? 네, 그냥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뭐 피곤하다, 체력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와닿지가 않는데요. 글쎄요. 예. 예, 실제로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특히 투수의 공이 네. 스피드가 뭐 스피드건에 찍히는 속도는 똑같지만 네. 공의 끝이 힘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가벼워지고요. 네. 특히 이제 타자들 같은 경우는 배트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배트가 무겁게 느껴지면 아무래도 백스피드가 안 나오고요. 네. 또 무리하게 베이스러닝을 하다 보면 또 부상이 오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의 두산이고 네. 또 유리한 상황의 삼성인데 또 삼성은 김상수가 빠졌기 때문에 예. 센터 라인에 뭔가 좀 그 불안함을 가지고 경기에 들어가게 되죠. 네. 역대 전적은 어땠습니까? 자, 역대 전적에서는 오히려 두산이 좀 앞섭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2001년도에 선수 시절에도 한번 졌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역대 전적에서는 두산이 앞서고 있는데 또 네. 1위와 4위가 만나는 건 또 처음이에요. 아.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네. 두산이 우승하게 되면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거고요. 예. 또 삼성이 우승하게 되면 또
페넌트레이스 3년 연속 우승, 또 3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 이게 또 네. 처음입니다. 예. 마 의원님은 한 몇 차전까지 갈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물론 틀려도 됩니다. 예. 네, 제가 볼 때는 빠르면 6차전. 빠른 6차전. 예. 6차전, 7차전까지 갈 것 같아요. 6차전, 7차전. 네.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재밌겠어요. 네. 관전 포인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관전 포인트는 일단 이 삼성은 김상수가 빠진 자리를 정병곤이 얼마나 차이 없이 메워줄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 타자 이제 이승엽 선수가 올 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즌. 네. 이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 이승엽의 부활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산은 리퍼트 선수가 삼성이 제일 강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리퍼트의 선발 등판 때 얼마나 많은 힘을 소화해 주느냐. 그리고 홍상삼이 플레이오프 때만큼만 던져주면 오히려 두산이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유중일 감독이 한국 시리즈 3연패 이야기를 했는데 3연패한 적이 있습니까, 팀이요? 3연패 팀이 없습니다. 아, 서로 이 신기록을 놓고 맞붙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이 한국 시리즈 3연패 그리고 페넌트레이스 3년 연속 우승도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 있는 사항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유중일 감독이 역시 이제 삼성에서 은퇴를 하고 삼성에서 코치를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감독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벤치 대결에서만큼은 또 유중일 감독이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앞서 관전 포인트 언급을 해주셨는데 양 팀에서 서로 경계해야 할 부분 또는 약점 이런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네, 두산은 수비가 강합니다. 근데 상대로 수비는 강한데 불펜이 좀 약하죠. 선발 투수가 내려가면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 불안한 불펜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삼성은 아무래도 지금 수비가 조금 불안해졌어요. 특히 유격수의 김상수, 이루수의 조동찬 선수가 시즌 중후반 또 거의 시즌 끝날 때쯤 부상을 당하면서 예. 이 야구에서는 센터라인이 강해야 됩니다. 포수, 투수, 유격수, 이루수 센터가 강해야 되는데 예. 유격수와 이루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백업 요원들이 정병곤 네. 선수와 김태환 선수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예. 역시 뭐 믿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겠지만 아무래도 또 불안한 감은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네. 선발 투수로 양 팀이 다 오른손 투수를 내세웠는데 이런 것도 좀 특이한 거 아닌가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첫째는 안정감이죠. 좌투수가 나가서 잘 던지면 경기가 물론 쉬워지긴 해요.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투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안정감이 생기고 예. 특히 뭐 윤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네네. 제구력이 좋기 때문에 예. 예, 특히 이제 한 번에 무너지는 투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성환이 나오면 유중일 감독 입장에서는 네. 경기를 어느 정도 좀 계산을 해가면서 예상을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 의원님은 당연히 경기장 가서 보시죠? 네. 제가 내일 1차전 중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혜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세카야신 우리 자기 최신 데카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정리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맵.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앱으로도 오늘의 yes or no 의견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경수 씨입니다. 예스입니다. 역사는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 시각에서 봐야 하니까요. 유승준님, 예스입니다.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김모연님, 예스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건 현 세대가 후대에게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대체로 예스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왜곡되는 부분 없이 역사를 바르게 배우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이어가겠습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4라운드 곧바로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양 사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건데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나 보죠? 네, 피해자가 약 5만여 명에 달한다고 지금 얘기되는데요. 가장 피해액이 많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액 규모가 약 29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중증 장애인인 자녀를 위한 투자인 만큼 확실한 원금 보장을 원한다고 밝혔는데도 동양 회사채에 투자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투자자들을 모아서 조만간 동양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앞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일단 소송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를 입증해야 일부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기 발행까지 입증되면 배상 범위가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계열사들의 법정 관리가 조만간 시작되는 만큼 다음 달 채권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채권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면 피해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5만 명의 피해자들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네. 네. 자, 다음에는 지하철 운영과 관련한 이야기 좀 여쭤보죠. 서울시와 요금 갈등을 빚던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죠. 맥쿼리 한국인프라. 이쪽에서 철수가 이제 끝나서 운임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게 됐나 보죠? 네, 지난해 9호선 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 발표를 하고 서울시가 이에 대해서 반려경 일정을 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와 법정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맥쿼리와 현대, 롯행 등 9개 주요 대주주들이 지분을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오늘 규보와 하나생명과 신한은행 등 세 주주가 참여한 서울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가 서울시와 변경 실시 협약을 맺고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새 협약에 따라서 요금 결정은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이 됐는데요. 실질적인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게 됐습니다. 또 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수익률을 대폭 낮추고 재정 보조 방식을 변경해서 향후 26년간 최대 3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소식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부가 멀쩡한 배추를 폐기한다. 왜 그렇습니까? 네, 올해 가을 배추가 태풍 피해가 적고 기상 여건이 좋아서 공급 과잉량이 최대 19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배추 가격도 급락해서 10kg 상품이 3,485원 평균 가격을 기록을 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나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배추를 최대 11만 톤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3만 톤은 농가에서 자체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8만 톤은 계약 재배 물량 가운데 폐기를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배추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시 평년보다 같이 내린 고추와 마늘은 정부 물량 공급을 자제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폐기하는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오늘 경제를 보는 세상에서는요,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 모시고 생활에 도움되는 경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은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제 흔히들 많은 질문이 이 주식 투자, 뭐 돈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평소에도요? 많이 받는데요. 그게 경제 전문가라고 꼭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우리 보면 기자들 쪽에서는 이제 증시 전문 기자라고 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별로 이렇게 본인들이 이야기해줘 갖고 성공했다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그런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각 직업별로 같은 네. 돈을 주고 일정 기간 주식 투자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래요? 펀드 매니저가 1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간호사가 1등하고 그래요? 유치원 선생님이 2등하고 네. 농부가 3등하고 펀드 그래요? 매니저는 첫 꼴찌 정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보를 네. 어떻게 다루냐 이게 이제 네. 참 중요한 얘기인데 전문가로 꼭 주식 투자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서도 또 보면은 분석료 이런 것도 다 챙기잖아요. 네. 예. 청취자분들이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 지금 보면은 39일째 사자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좀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죠? 국장님도 보면 재산을 관리할 때 부동산, 주식, 채권 이렇게 나눠서 하시잖아요. 저는 별로 없어갖고. 그래도 한 군데다 몰빵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제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도 네.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주식, 네. 채권, 뭐 부동산 이렇게 나누는데 네. 거기다가 또 지역별로 나누고요. 국가별로 나눕니다. 미국과 같은 그래요? 이제 네.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따로 있고 예. 우리나라 같이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크게 보면 자산을 배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근데 이 자산 배분의 상황이 예. 지난 8월 중순부터 우리나라가 좀 유리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예. 일단
지난 상반기에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10조 정도 주식을 미리 팔아놨거든요. 미리 팔았다. 예, 그러니까 네. 주머니가 가벼워진 거죠. 네. 그리고 많아요. 예, 8월 달에 어떤 네. 일이 있었냐면 인도네시아 같은데 금융위기설이 있었거든요. 네, 뭐 환율이 뭐 폭락하니 올라가니 뭐 이런 게 있었죠. 환율 폭등하고 루피아. 뭐 네. 외환이 바닥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딱 보니까 같은 신흥국인데도 우리나라를 보니까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을 빼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으로 돌아갈 돈이 아니라 네. 같은 신흥국 펀드니까 예. 한국같이 안전한 신흥국에다 돈을 좀 묻어놓자. 예, 이런 외국인들이 좀 늘어났다. 네. 수수료 받고 이제 묻어놓자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상반기에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던 유럽 경기가 네. 하반기에 들어서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가 좀 보였거든요. 유럽이요? 예. 네. 자, 유럽이 회복되면 어디가 제일 유리하냐면 중국이 제일 유리합니다. 중국이 유럽에도 수출을 많이 하나 보죠? 제일 많이 하죠. 네. 중국이 미국, 일본, 아시아 지역보다도 유럽에다 수출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한 15% 정도를 그렇습니까? 수출하니까요. 네. 그래서 유럽 경기가 살아나면 중국이 자연적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자, 중국이 살아나면 어디가 제일 유리할까요? 한국이겠죠. 당연하죠. 한국은 한수 배웠습니다. 예,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니까요. 예.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에 투자하고 싶어 하더라도 중국이 아직 자본시장이 좀 후진적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제 방향성, 주식 시장의 방향성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고 싶지만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대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전한 우리나라는 뭐 ATM기라고 할 정도로 돈 빼가기 쉽다는 거죠. 환경성이 좋은 그 나라가 되다 보니까 안전하면서도 이제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예, 그래서 중국 시장의 대체제로서의 한국의 어떤 그 투자 수요가 좀 살아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쪽에서 봤는데 미국이 6월 달에 뭐라 그랬냐면 지금 양적 완화 정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돈 찍어내서 경기 살리는 정책인데 지금도 한 달에 한 8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은 한 90조 원 정도를 풀고 있거든요. 계속 찍으면 되는 거죠, 미국은요? 예.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이 찍어내면은 나중에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의 연준 의장,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조만간 고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그런데도 뭐 6월 달에 뭐 세계 금융시장이 폭등 폭락을 거듭하는 요동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 이렇게 되다가 부메랑 효과로 자기네가 오히려 다치겠다 이런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월 이후부터는 그렇게 우리 빨리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립 서비스를 했어요. 말을 조금 수위를 바꿨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한국 같은 신흥시장에 놀던 자금들이 급격하게 미국이나 선진국 시장을 빨려 들어간 일은 당분간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분간이 또 이게 어느 정도가 또 궁금하네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건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한테 여쭤봐갖고 이제 수수료 이제 그런 거죠. 관련된 건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환율입니다. 환율. 올 6월 달에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한 1,150원 부근이었거든요. 1,150원. 예. 오늘 환율이 1,050원 수준이니까 100원이 빠졌네요. 100원 정도니까 몇 퍼센트인가요? 한 7, 8% 정도 빠지고 그러네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그만큼 강해졌다는 얘기죠. 비싸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죠. 만약에 6월 달에 1,160원 선에서 돈을 바꿔가지고 달러를 원화로 바꿔가지고 삼성전자를 산 사람이 있다. 외국인이 있다. 그러면 환율로 8% 일단 수익이 났고요. 삼성전자도 그 정도 올랐으니까 한 15%, 16% 정도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또 계산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한국 시장을 사는 거는 앞으로도 한국의 원화 가격은 계속해서 좀 강한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39일째 이런 맥락이 있네요. 더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죠. 외국인들이 사자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이제 환율의 강세와 맞물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정면승 청취자분들 주식 투자 하실 때 이제 하나의 포인트를 또 얻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미 투자자들은 이것만 갖고 신경 쓰면 안 되죠. 좀 주의해야 되죠. 당연히요. 그렇죠. 한꺼번에 뭐 외국인들이 확 빠져나갔을 때 항상 피해보는 쪽이 이제 개미 투자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혹시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당분간 이게 걱정이 되는데 당분간 그 위에 이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 ATM 머신기에서 주가 지수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외국인 투자자들 한꺼번에 다 나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런 일은 잘 안 생기는 게요. 네.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다 담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우리 주식 다 팝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듯이요. 네. 외국인들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물량을 갖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합쳐서 네. 다 합치면 한 1,300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1,300조. 네. 그중에 한 33% 정도인 440조 정도를 네. 외국인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외국인이 이 440조라는 물량을 다 팔 수 있을까요? 그러기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을 일종의 뭐 작전 세력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네. 조금 단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대신 네. 개인 투자자들이 왜 그럼 매번 손해를 보냐? 네.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이익 보고 개인은 맨날 당하냐? 예. 자, 외국인이 살 때 네. 개인 물량들 계속 줍니다. 이번에도 39일 외국인이 계속 사는 동안에 예. 개인은 34일 동안 펀드 환매를 했거든요. 펀드 환매. 펀드 환매라는 건 개인의 펀드 물량을 외국인한테 줬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개인이 파는 건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왔는데 예. 이번처럼 외국인이 계속 살 때 개인은 계속 팔았고 네. 자, 이제 2050 정도 됐는데 2100 정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번에 정말 다른가 보지? 그리고 이제 개인이 다시 산다는 거죠.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은 먹튀를 했다고 그러고 개인 투자자들은 상투에서 잡아서 나는 맨날 손해봐. 외국인들 예. 정말 싫어.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네. 조심하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외국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손해보니까 외국인 투자. 네. 네. 자, 이 미국 경제 지표 뭐 뉴욕 증시가 어떻다는 것이 이제 언론사들이 항상 주요한 뉴스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아침에. 자, 미국 경제 지표 그다지 좋지 않은데 주가는 또 오르는 부분.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뉴욕 증시가 그러면 한국 주식도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보를 언론사가 그렇죠. 주는데. 예.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원래 주시장은 경제 지표가 잘 나와야지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이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부터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 그 돈 푸는 정책을 계속 썼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언제 멈추려고 하냐면 미국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증거가 뭐냐면 주택시장 때문에 경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예. 버블. 네, 그래서 네.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거나 네. 아니면 실업률 같은 고용지표가 미국에서 네.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이제 양적 완화 돈 푸는 거 이제 멈추거나 줄이겠다. 이게 미국 정부나 네. 미국 중앙은행의 입장인데 예. 고용지표가 잘 안 나오게 되면 예. 야 이게 주택시장도 그렇고 또 실업률도 그렇고 아직은 우리가 돈 푸는 거 줄일 때가 아닌 모양이지 이렇게 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시장에 돈이 그냥 있는 거죠. 돈이 마르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것처럼 오히려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장에 돈이 놀아주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네. 주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상황이 최근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양적 완화라는 걸 정말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네. 양적 완화. 어려운 경제 용어인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핵심을 좀 봐야 되네요. 양적 완화. 네. 네. 양적 완화. 참 개인 투자가들 이제 항상 이제 장을 많이 보는데 이 앞서 이제 환율 언급해 주셨는데 환율 그러면은 이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했던 것은 이제 통화 그렇죠. 스와프였죠. 예. 일본은 뭐 한국을 위해서 해줬다. 또 그렇지 않다 해서 이제 한일 간의 미묘한 경제적인 그 스와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랬었죠. 예. 이 스와프 문제 요즘 좀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말레이시아하고 통화 수합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또 네. 호주하고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수합이라는 거 영어인데 바꾼다는 뜻이죠. 예. 근데 예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수합을 한 거는 네. 미국, 일본, 중국한테 예. 저희가 필요할 때 저희 원화를 드릴 테니까 달러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달러가 고갈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예전에 거였거든요. 98년도 외환위기 날 때 달러가 없어갖고. 예, 그때도 그랬고 2008년도,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랬는데 저희가 가서 사정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달러로 찾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이번에는요. 인도네시아, UAE, 말레이시아하고 서로 필요해서 한 겁니다. 서로가. 네. 인도네시아하고 UAE는 좀 거리가 먼데. 예. 멀어도 UAE는 저 중동이잖아요. 예, 돈은 좀 공통점이 있죠. 뭐죠? 네.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인도네시아나 UAE나 말레이시아가 다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고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나라죠. 네, 자원이 좀 있는 나라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원을 수입하고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수출할 텐데 네. 그때 그냥 달러로 결제하지 말고 예. 인도네시아는 그냥 한국 돈 내고 우리는 루피아 내면 네. 그냥 편하지 않겠니? 예. 이렇게 상의가 돼가지고 예. 일정한 금액을 미리 약정해 놓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달러가 2008년도에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 서로 뭐 달러에 대해서 영향 안 받고 우린 수출 무역할 때 네. 서로 편해지니까 예. 굉장히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네. 정책이죠.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통화 수합 그러면은 당장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네. 이런 어려운 질문을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변동성을 조금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그 자녀분들을 미국에 유학 요즘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달러가 강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전에 100만 원어치 하면 이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꽤 안 되네. 예. 그런 경우에 이 달러의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예. 또 나라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언제 위기가 올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이들 나라하고의 무역을 그냥 다 할 수 있으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석유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거 수입하고 그럴 때 예. 달러의 변동성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기업 활동하실 때도 좋은 점이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경제팀이 출범한 지도 그렇게 됐는데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경제팀이 한 일 중에 예. 최근에 들어서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하고 통화 수합을 하는 거 네.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이 잘한 일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언론에서 별로 많이 보도는 안 한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광대역 LTE는 LTE폰이면 다 되는 거요? 아니라 모두 되는 거 KT폰 오직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LTE 되는 건 KT뿐. KT로 오시오. 웰컴.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네, 앞서 3라운드에서의 한국 시리즈와 관련해서 마영 해설위원과 인터뷰했었는데요. 청취자 우경수 님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셨네요. 한국 시리즈 4년 연속 우승팀 해태 타이거스고 그리고 86년부터 89년까지 달성했었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저희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과 항상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영 해설위원이 아마 좀 잠깐 제대로 깜빡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 예스 오노 질문, 모든 역사 교과서 수정해야 할까요?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접수 결과는요, 8대2 정도로 예스가 많았습니다. 모든 역사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의 당첨자 뽑았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6950님 그리고 2501입니다. 네, 개별적으로 저희 제작진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데요. 10월 23일 수요일 저희 정면승부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의 김동철, 김윤범,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해줘 김상웅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